자,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지난 연말 무렵 당시에는 아직까지는 대선 후보의 신분이었던 윤석열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의 자료를 공개를 하겠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자, 잠시 우리가 옛날 뉴스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서해 공무원이 북한의 소행으로 피살을 당해가지고 억울하게 돌아가셨던 그 뉴스 다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렇죠. 벌써 1년도 훌쩍 넘게 지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사후 처리와 태도였다라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는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퇴임하기 직전인 최근까지도 쭉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척을 하는 태도로 일관을 했습니다. 마치 없었던 사건인 것처럼 말이죠. 덮고 넘어가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은폐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사실 생각해보면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뭐 평생 동안 공무원 생활만 했던 평범한 40대의 가장이 바다 수영을 해류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수십 킬로미터를 헤엄친다라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전문적인 수영 선수들도 이게 절대로 쉽지 않은 것들이죠.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도 낳고 애까지 있고 가족이 있던 사람들이 그래도 신분 보장이 탄탄하게 보장되는 공무원의 신분인데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을 뒤로 버려놓고 북한이 좋다고 북으로 월북을 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애초부터 그렇죠. 말이 안 되고 이상한 것들 투성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생활하는 사람이 그래도 나름대로 한국에서 밥 먹고 사는 거 상위권인데 그 모든 거를 뒤로 하고 어떻게 왜 북한으로 간단 말입니까? 월북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것이고, 실제로도 유가족들이 구체적인 당시 자료를 공개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문정부에서는 해당 공무원이 자진 월북을 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면서도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끝까지 거부해왔다라는 겁니다. 자, 냄새가 나죠. 결국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사건은 법원으로 당연히 가게 됐습니다. 이 쟁송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법원에서도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그리고 해수부 등에서는 각 부처 간에 주고받은 어떤 지시 내용과 공무원 이 씨의 그런 동료들이 엮여있는 그런 진술 조서 같은 것들을 있는 그대로 공개를 하라고 판결을 법원이 내려준 거예요. 그런데 당시 문정부와 청와대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이 사람들은 끝까지 그걸 가로막고 자료 공개를 거부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 그러니까 공무원 아들이 나이도 어린 고등학생이었는데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억울하고 슬프고. 그 당시 공무원의 아들은 처음에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에게도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문정부에서는 처음에 언론 앞에서만 그 뭐 진실을 밝혀주겠다 쇼를 하다가 이후 한 일주일, 이주일이 지나기가 무섭게 별다른 응답이 없어져 버렸죠. 결국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공무원의 아들이 몇 달 뒤에 긴 시간이 흐르는 뒤에 이 문정부로부터는 도움받은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며 이제 대선 시즌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에게 아버지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또다시 편지를 2번을 썼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어린 친구가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공무원 이 씨의 아들은 문재인에게 보내는 편지 당시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이냐라고 말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었죠. 그렇죠. 오히려 숨기고 은폐시키기에 급급했죠. 자, 당시 문재인은 진실을 밝혀내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만 당연히 하루 이틀짜리 약속이었습니다. 그 이후엔 다들 알다시피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태를 숨기기에만 급급했다라는 것이죠. 청와대는 유족들의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를 했습니다. 진실 밝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해놓고 유족들이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것은 왜 거부를 하죠? 잇따른 전화와 방문을 유족들이 했는데도 청와대 당시 문정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1년 넘게 제자리만 맴돌았다라고 해요. 얼마나 그게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북한군 대화 녹음 감청 파일을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어요. 청와대 자료는 반대로 또 그럼 청와대 자료라도 좀 보자고 했더니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안 된다라고만 했습니다. 유족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탄압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언론인의 마지막 논평대로 대통령이 대놓고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들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거라니까요. 진실 밝혀내도록 직접 챙기겠다며. 근데 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통령이 진실을 못 밝히는 거죠? 그건 간단합니다. 불편한 진실, 드러나서는 안 되는 진실, 선택적인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거를 보면은 물론 국힘당 당연히 화가 나고 저도 비판을 많이 하는데 이런 거를 보면 진짜 상상도 못할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정부 시절까지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얼마나 위험한 막장스러운 지경까지 떨어지다가 간신히 어떤 최근의 선거 결과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벼랑 끝에서 브레이크만 걸려 있는 것인지 우리가 잘 와닿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여러분들 권력이 마음먹으면 실제로 묻히고 은폐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 뒤에 그래서 저런 일을 당했던 공무원들이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공무원의 유가족들은 그러니까 말로 다 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다라는 거죠. 아들은 월북자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혀가지고 육사 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일주기 제사상도 아버지를 위해서 차려드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막내딸은 아빠가 정확히 어떤 일을 당한 건지 돌아가신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고 해요. 오죽했으면 그 어린 아들이 한국에서는 당연한 상식대로 일 처리가 해결이 안 되니까 미국의 대통령한테도 지가 편지를 한번 써보기도 했고 또 실제로 이게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서도 북한의 책임이다. 북한의 책임을 묻고 유족에게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정보를 좀 제공을 해줘라 이런 얘기가 내려왔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런 것들을 철저히 그냥 무시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국내 일이라는 이유로 말이죠.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숨기려고 정보 공개를 그렇게 막았다 이 말입니까? 그냥 청와대와 정부의 부실 대응이 드러날까봐 숨기고 있었다라는 것 말고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청와대는 공무원 이 씨가 북한 경비선에 발견됐다라는 사실을 보고받은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3시간 이후 이 씨는 결국 사살되었다라고 하죠. 심지어 청와대는 다음 날에야 문재인이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문재인은 자고 있었다라고 해요. 자, 물론 대통령과 정치인도 사람입니다. 또한 정상적인 정부라면 대통령 한 사람이 뭐 어떤 상태라고 해도 물론 그 밑에 실무 담당자들 간에 정상적으로 1차적으로 있는 일이 진행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런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박근혜 정부에게 들이댔던 잣대를 똑같이 얻어 맞아야죠. 박근혜 정부 당시 모 여객선이 침몰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수많은 음모론을 펼쳐대던 게 바로 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청와대 탓을 하고 대통령 탓을 하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민주당과 문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런 핑계를 댈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잠자고 있었던 것도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그런 잣대를 남들에게 들이댔으니까. 모든 사건 사고 대한민국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를 정권과 정부 탓을 하면서 청와대를 최종 컨트롤 타워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기 때문에 얘네들은 변명할 핑계거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바다에서 벌어진 그런 일반적인 사고와 북한군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민과 공무원이 납치당해가지고 피살당하는 이런 것들은 그 성질도 한참 다른 사건이 맞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청와대와 정부가 개입되어야 되는 정치가 개입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1년 작년 12월 지난 겨울 당시 윤석열 후보가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내가 당선되면 서해 피살 공무원의 자료를 공개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석열 씨는 실제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영광을 누리고 있죠. 자, 이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해 가지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겁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는 실제로 정보 공개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단 아직까지는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해요. 사건 당시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군의 대응이 과연 적절했는지 이런 것들을 규명하는 데 기초가 될 만한 기밀 자료들이 일반에게 과연 제대로 공개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관건이 된다고 합니다. 자,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그리고 그 사람의 형 이래진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형은 과거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또 실제로 걸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1심에서 실제로 일부 승소까지 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유가족이 승소까지 했는데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경 등은 오히려 항소를 해가지고 이 사건이 질질 길게 끌어지면서 서울고법 2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죠.
자, 시청자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고 비극적인 일입니까?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당연히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되는 매우 비극적인 어떤 우리나라의 사건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인 유불리 같은 거는 중요한 게 아니며, 뭐 어떤 당에 유리하고 어떤 당에 불리하다 이딴 거는 말할 부분이 아니며, 북한군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나라 공무원이 피살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문재인 정부가 도대체 왜 이거를 자꾸 숨기고 은폐하려고 했는지, 무슨 도박 빚이 있어가지고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고위대 명예를 훼손시키면서까지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건지, 이런 내막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국힘당도 그러니 제발 정신 차리고 이런 거는 좀 내 일을, 내 가족의 일을 챙기듯이 국힘당도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공론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제발 이런 걸 좀 다 놓치지 말고, 억울한 사람의 어떤 그런 억울함도 해소해주면서 어떤 그런 정치적으로도 이 어떤 반듯한 뜻, 바른 뜻, 명분 같은 것들을 가지고 간다면은, 이 나라에 바로 세울 수 있다면 그게 서로가 좋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자, 이 사건이 여러분들 벌써 2년 가까운 세월을 시간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이 2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적은 시간이 아니죠. 특히 저런 거대한 비극을 겪은 유가족들에게는 말입니다.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될 수 있는 시간이고, 군 생활이 짧아진 요즘 같은 세월에는 훈련병으로 군입대를 했던 한 청년이 병장이 되어가지고 전역을 하고도 몇 달이 남는 시간이 바로 그 2년이라는 세월입니다. 자, 다행스럽게도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도와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최근에 언론 자료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해양수산부 장관이 좀 도와주고 있다라고 해요. 그 일이 잘 되겠죠. 북에 피살된 공무원의 명예회복을 약속하겠다라면서 순직 처리를 도와주는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돌아가신 공무원의 변호인도 해양수산부가 협조를 해주기만 한다면 무난하게 순직 처리가 잘 될 거라고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실제로 순직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유가족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전망인데요.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인 딸이 19살이 될 때까지 급여의 50%가 지급될 거라고 합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위험직무 사망 위로금도 일시불로 가족들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유가족들에게는 그래도 굉장히 큰 힘이 되겠죠. 자, 부디 지난 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만연해져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비상식과 비정상들이 제발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정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눈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과연 깨끗하게 제대로 또 해결이 되는지, 아무리 또 우리가 윤석열 정부지만 또 감시할 거는 하고 비판할 거는 하면서 우리가 또 엄중한 눈으로 이 정부를 또 감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